12장 땅을 조금 가질 수 있을까요? 메리는 너무 빨리 뛰어서 자기 방에 닿았을 때에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서 이마를 덮었고 뺨은 밝은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메리의 점심은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고 마사가 그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사가 물었다. 조금 늦었네이. 어디 갔었어이? 메리가 말했다. 디콘을 봤어. 디콘을 봤다고. 마사는 신이 났다. 갸가 올 줄 알았어이. 그래, 디콘이 마음에 들어이? 메리는 자신있게 말했다. 난 디콘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마사는 좀 놀란 듯 했지만 여전히 즐거운 표정이었다. 글쎄요, 우리 디콘은 시상에서 질로 좋은 녀석이지만서도 갸가 잘생겼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디요. 코가 그렇게 바짝 들렸는디. 난 들창코가 좋아. 마사는 좀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고 디콘은 눈이 굉장히 동그랗구요. 색깔이 아주 좋기는 하지만서도. 난 눈이 동그란 게 좋아. 게다가 황무지 위에 하늘 색깔이랑 똑같은걸? 마사는 만족해서 활짝 웃었다. 엄니 말로는 디콘이 언제나 고개를 쳐들고 새랑 구름을 바설라문에 눈동자 색깔이 그렇다고 에이. 근데 입이 굉장히 크쥬. 안 그래이? 메리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난 디콘의 입이 커다래서 좋아. 내 입도 꼭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마사는 재미있는지 키득거렸다. 아가씨 얼굴에 고런 입이 달리면은 참 희연하고 웃기겄는디요. 난 아가씨가 디콘을 보면 그럴 줄 알았어이. 씨앗이랑 원의 용품은 마음에 들었어이? 디콘이 그걸 가져온 걸 어떻게 알았어? 디콘이 가져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니께요. 요크셔에 있기만 하면은 뭐든 틀림없이 가져오쥬. 디콘은 정말로 믿음직한 아이예요. 메리는 마사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지만 마사는 그러지 않았다. 마사는 씨앗과 원예용품에 무척 관심이 많았다. 메리가 덜컥 겁이 난 것은 단 한순간뿐이었다. 마사가 어디에 꽃을 심을 거냐고 물었을 때였다. 누구한테 물어봤어이? 메리는 머뭇머뭇 대답했다. 아직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렇구먼요. 나 같으면은 정원 사장한테는 묻지 않을 거에이. 무지하게 젠체하거든요. 로치 씨는 그래이. 그 사람은 본 적도 없어. 그냥 정원사들이랑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만 봤어. 마사가 충고했다. 내가 아가씨라면은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겠어이. 투덜거리기는 해도 생긴 것에 반만큼도 못된 사람이 아니니깐두루. 마님이 살아계실 적에도 여기 살면서 마님을 한바탕 웃겨드리곤 했기 땜시. 주임님도 벤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허두룩 놔두세이. 마님도 벤 할아버지를 좋아하셨는디요. 아마 벤 할아버지가 아가씨한테 저만치 떨어진 구석자리를 찾아줄 거구먼요. 메리는 조바심하며 물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라면 내가 그걸 갖는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럴 이유가 없쥬. 아가씨가 해를 끼치지는 않을 테니께. 메리는 후다닥 밥을 먹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메리가 다시 모자를 쓰려고 하는데 마사가 말했다. 아가씨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이. 먼저 식사버텀 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이. 주인님께서 오늘 아침에 들어오셨는디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하시나 봐이. 메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여기 왔을 때에는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피처씨가 그러던데. 글쎄요.
매들록 부인 말로는 우리 엄니 때문이라고 하던디. 엄니가 스와이트 마을 거정 걸어가다가 주인님을 만났대유. 우리 엄니야 주인님하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서도 마님은 몇 번인가 우리 오두막에 오셨더랬쥬. 주인님은 잊으셨을란가 몰라도 엄니는 잊지 않았어이. 그래서 우리 엄니가 용기를 내갖고 주인님을 불러 세웠어이. 엄니가 주인님한테 아가씨 야그를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주인님은 엄니 말을 듣고 내일 집을 떠나기 전에 아가씨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이. 메리는 소리쳤다. 내일 집을 떠나신다고? 정말 다행이야. 주인님은 오랫동안 집에 안 계실 거래이. 가을이나 개울이 되와 들어오실란가 모르겠어이. 외국 여기저기를 여행하시겄쥬. 항상 그러시니께요. 아, 정말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야. 겨울까지, 아니 가을까지만이라도 크레이븐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비밀의 뜰이 살아나는 것을 지켜볼 만한 시간은 되겠지. 그때 크레이븐 씨가 그 사실을 알아내어 메리에게 뜰을 빼앗아 버린다고 해도 메리는 적어도 비밀의 뜰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터였다. 메리가 말했다. 나를 언제 만나고 싶어 하실? 문이 열리고 매들록 부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메리는 미처 말을 끝내지도 못했다. 매들록 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옷인 까만 드레스를 입고 가장 좋은 모자를 쓰고 어떤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브로치로 드레스 깃을 꽉 조이고 있었다. 그 사진은 오래전에 죽은 매들록 씨의 컬러 사진이었는데 매들록 부인은 옷을 잘 차려입을 때면 언제나 그 브로치를 달았다. 부인은 초조하고 흥분한 듯했다. 매들록 부인은 재빨리 말했다. 머리가 엉망이네요. 가서 빗어요. 마사, 아가씨가 가장 좋은 옷을 입게 도와드려라. 주인님께서 나더러 아가씨를 서재로 데려오라고 하셨어. 메리의 뺨에서 홍조가 싹 사라졌다. 가슴이 마구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메리는 자기가 뻣뻣하고 못생기고 말수 적은 아이로 되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메리는 매들록 부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획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마사가 메리 뒤를 따라갔다. 메리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는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꽤 말쑥한 차림으로 매들록 부인을 따라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메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메리는 크레이븐 씨를 만나러 가야 했지만 크레이븐 씨는 메리를 좋아하지 않을 터였고 메리도 크레이븐 씨를 좋아하지 않을 터였다. 메리는 크레이븐 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 있었다. 매들록 부인은 메리가 가본 적이 없는 데로 메리를 데려갔다. 마침내 매들록 부인은 어떤 방의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들어오시오. 둘은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남자가 벽난로 앞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매들록 부인이 그 남자에게 말했다. 이 아가씨가 메리양입니다. 크레이븐 씨가 말했다. 아이는 여기 두고 부인은 가보시오. 아이를 데려갈 때가 되면 종을 울릴 테니까. 매들록 부인이 밖으로 나가 문을 닫자 못생긴 꼬마 메리는 바싹 여인 손을 베베꼬며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의자에 앉은 남자는 곱사등이라기보다는 어깨가 솟고 약간 굽어있는 정도였다. 검은 머리 사이에 새치가 희끗희끗 보였다. 크레이븐 씨는 솟은 어깨 너머로 메리를 돌아보았다. 이리 오렴. 메리는 크레이븐 씨에게 다가갔다.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괴로운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잘생겼을 얼굴이었다. 크레이븐 씨는 메리를 만나는 일로 조바심이 나고 초조해진 듯했고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크레이븐 씨가 물었다. 몸은 괜찮니? 네.
사람들이 잘 보살펴주더냐? 네. 크레이븐 씨는 메리를 훑어보면서 초조하게 이마를 문질렀다. 아주 말랐구나. 메리는 자기도 알고 있는 그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살이 찌는 중이에요. 얼마나 불행해 보이는 얼굴인지. 크레이븐 씨의 검은 눈은 메리를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듯했고 도저히 계속해서 메리에게 생각을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크레이븐 씨가 말했다. 난 너를 잊고 있었어. 내가 널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니? 내게 가정교사나 보모나 뭐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붙여줄 생각이었는데 그만 잊어버렸구나. 메리가 입을 열었다. 제발. 그때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 메리의 목에 덜컥 걸렸다. 크레이븐 씨가 물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저는 이제 커서 보모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발 아직은 가정교사를 들이지 말아주세요. 크레이븐 씨는 다시 이마를 문지르더니 메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별 생각 없이 중얼거렸다. 소아비 부인과 똑같은 소리로군. 메리는 있는 용기를 다 짜내어 더듬더듬 말했다. 그 부인이 마사의 어머니인가요? 그래, 아마 그럴 게다. 그 부인은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이가 12이나 되거든요. 잘 알고 말고요. 그제야 크레이븐 씨는 정신을 차린 듯 했다. 넌 뭘 하고 싶으냐? 메리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대답했다. 집 밖에서 놀고 싶어요. 인도에서는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밖에서 놀면 배가 고파지고요. 그리고 전 점점 살이 찌고 있어요. 크레이븐 씨는 가만히 메리를 지켜보았다. 소아비 부인도 그러는 편이 내게 좋을 거라고 하더군. 아마 그렇겠지. 소아비 부인은 가정교사를 들이기 전에 내 몸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더구나. 메리는 주장했다. 막 뛰어놀고 있는데 황무지 위로 바람이 불어오면 전 튼튼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크레이븐 씨가 다시 물었다. 어디에서 노니? 메리는 숨이 막혀서 할딱할딱 대답했다. 아무 데서나요. 마사 어머니가 줄넘기줄을 보내주셨어요. 줄넘기를 하면서 뛰어다녀요. 그리고 흙에서 뭐가 솟아나오는지 구경하기도 하고요. 전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아요. 크레이븐 씨는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겁먹은 얼굴 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해를 끼치겠니? 너 같은 어린애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다 하려무나. 메리는 손을 목에 댔다. 흥분해서 목구멍으로 풀쩍 뛰어 올라온 어떤 덩어리가 느껴졌고 크레이븐 씨가 혹시 그것을 눈치챌까봐 걱정스러웠다. 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되나요? 크레이븐 씨는 근심엔 찬 메리의 조망만한 얼굴을 보자 더욱더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그렇게 겁먹은 표정 하지 말아라.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 말고. 난 내 후견인이야. 어느 아이한테라도 형편없는 후견인이긴 하겠지만 난 내게 시간을 내줄 수도 신경을 써줄 수도 없어. 몸도 좋지 않고 기분도 그렇고 정신도 산란하니까. 하지만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난 어린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메들록 부인이 내게 필요한 건 뭐든지 해줄 거다. 소아비 부인이 꼭 너를 만나봐야 한다고 하기에 오늘 널 불렀다. 자기 딸이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다더구나. 너한테는 신선한 공기와 자유와 뛰어다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더군. 메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부인은 아이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아세요. 그럴 테지.
황무지에서 나를 불러세우기에 좀 건방지다고 생각했지만 크레이븐 부인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하더군. 크레이븐 씨는 힘겹게 죽은 부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소아비 부인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너를 만나고 보니 부인이 지각 있는 소리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실컷 밖에 나가서 놀아라. 넓은 곳이니까 아무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재미있게 놀아. 뭐 필요한 것 있니? 그러더니 크레이븐 씨는 문득 생각이 났는지 불쑥 물었다. 장난감이나 책이나 인형이 갖고 싶으냐? 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땅을 조금 가질 수 있을까요? 땅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만 열중해서 메리는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지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가 하고자 하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크레이븐 씨는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땅이라고 무슨 뜻이냐? 메리는 우물우물 말했다. 꽃씨를 심으려고요. 뭘 키워서 그게 살아나는 걸 보려고요. 크레이븐 씨는 잠깐 동안 메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재빨리 손을 들어 눈을 가리더니 느릿느릿 말했다. 너는 뜰을 무척 좋아하나 보구나. 메리가 말했다. 인도에 있을 때에는 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늘 아프고 피곤한 데다가 날씨도 너무 더웠거든요. 어쩌다가 모래밭에 작은 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꽃을 꽂아두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달라요. 크레이븐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 안을 걷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땅이라. 메리는 어째서인지 자기가 크레이븐 씨에게 무슨 생각을 떠올리게 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크레이븐 씨는 걸음을 멈추고 메리에게 말을 건넸다. 내가 원하는 대로 땅을 가져라. 내 말을 들으니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구나. 땅과 땅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지. 그런 말을 하는 크레이븐 씨의 검은 눈은 부드럽고 친절해 보일 정도였다. 크레이븐 씨는 억지로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땅을 가져라, 꼬마야. 땅을 살아나게 하렴. 어디든 괜찮을까요? 놀고 있는 땅이라면요? 어디든 괜찮아. 자, 이제 가봐라. 난 피곤하구나. 잘 가라. 나는 여름 내내 여기 없을게야. 그리고 크레이븐 씨는 종을 울려 메들록 부인을 불렀다. 메들록 부인은 바로 서재로 들어왔다. 메리는 부인이 틀림없이 복도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크레이븐 씨가 말했다. 메들록 부인, 이 아이를 만나고 보니 소어비 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좀 더 튼튼해져야겠어. 아이에게 담백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주시오. 뜰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고 지나칠 정도로 돌봐주지는 마시오. 이 아이한테는 자유와 신선한 공기와 뛰어다니는 것이 필요하니까. 소아비 부인이 이따금씩 아이를 보러 올 테고 가끔은 아이를 오두막으로 보내도 좋소. 메들록 부인은 기뻐했다. 메리를 지나칠 정도로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니 마음이 놓였다. 부인에게 메리는 골칫거리였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메리를 찾지 않았다. 게다가 부인은 마사의 어머니를 좋아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수잔 소아비와 저는 학교를 함께 다녔는데 아마 온종일 걸어 다니셔도 그렇게 현명하고 마음이 따뜻한 여인은 만나지 못하실 겁니다. 제게는 자식이 없지만 수잔 소아비는 아이가 12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메리 양이 그 아이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저 자신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수잔 소아비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수잔 소아비야말로 흔히들 말하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신다면요. 크레이븐 씨가 대답했다. 무슨 뜻인지 알겠소. 이제 메리 양을 데리고 나가고 피쳐떨어 들어오라고 하시오. 매들록 부인이 메리의 방이 있는 복도까지 데려다 주고서 돌아가자 메리는 자기 방으로 잽싸게 뛰어들어갔다. 마사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마사는 그릇을 치우고 서둘러 메리의 방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메리가 소리쳤다. 내 뜰을 가질 수 있게 됐어. 어디든지 내가 갖고 싶은 곳에 내 뜰을 만들어도 된대. 오랫동안 가정교사는 오지 않을 거야. 너네 어머니가 나를 만나러 올 거고 나도 너희 오두막에 갈 수 있어. 고모부는 나 같은 어린애가 무슨 해를 끼치겠냐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해도 된다고 했어. 어디에서든지 말야. 마사도 신이 났다. 우와, 정말 친절하신 에이, 그렇쭈? 메리는 진지하게 말했다. 마사, 그분은 정말로 친절한 분이야. 얼굴 표정이 굉장히 슬프고 이마가 다 벗겨져서 그렇지. 메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잽싸게 뜰로 달려갔다. 메리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집에 있었고 8km나 되는 길을 걸어가려면 디코는 일찍 출발해야 할 터였다. 담쟁이 덩굴에 덮여있는 문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가자 디코는 아까 일하던 곳에 없었다. 도구들이 어떤 나무 밑동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메리는 그리로 달려가서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았지만 디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디코는 가버렸고 비밀의 뜰은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에 담 너머로 날아들어와 옆에 버팀목을 세운 장미에 앉아서 메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붉은 가슴 울새만 빼고는. 메리는 서글프게 말했다. 가버렸어. 걔는 그냥 숲의 요정이었던 걸까? 옆에 버팀목을 세운 장미에 꽂혀 있는 뭔가 희뜩한 것이 메리의 눈에 띄었다. 종이 조각이었다. 메리가 마사 대신에 써서 디콘에게 보낸 바로 그 편지였다. 그 편지가 기다란 가시로 나무에 꽂혀 있었다. 조금 뒤에야 메리는 디콘이 그 쪽지를 남겨놓고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종이에는 비뚤비뚤한 글자와 어떤 그림이 있었다. 처음에 메리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그림은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둥지였다.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다시 돌아올게요.